안녕하세요. 여드름 한의사 해유라니온 홍대점 원장 정주영입니다. 저번 촬영했던 때랑 비슷하게 오늘도 막 너무 큰 준비를 하지는 않고 우리 PD님께서 물어봐 주시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도 좀 편하게 드려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고요.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인지하고 계신 것가 있겠지만은 사실 제가 수염을 기르고 있거든요. 이 수염을 기르는 거와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이거를 기르는 것이 좀 괜찮은지 아니면 지저분하진 않은지, 그리고 이제 이 수염과 관련해서 모낭염이라든지 이런 증상과도 연관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이런 부분들 제 수염에 관련한 얘기 혹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낭염이라는 증상 관련한 이런 얘기들을 조금 편하게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되게 오래전부터의 제 로망이거든요.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어떤 외모에 특히나 관련해서 나름의 로망이 있잖아요. 여성분들께서는 나는 정말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를 꼭 이제 해보고 싶다라든지, 아니면은 굉장히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든지 이런 여타의 어떤 로망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. 근데 그 로망이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이 수염을 기르는 거였거든요. 입술 주변에 인중이나 이런 턱 부위에 이런 수염 말고요, 좀 이렇게 하면 이어지듯이 나는 조금은 다분히 남성적인 형태의 수염을 길러보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제 하나의 오랜 로망이었는데, 20대가 되는 딱 그 시점부터 너무 기르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. 다들 이제 처음에 시작하듯이 그냥 면도를 하던 걸 안 하는 거죠. 그때는 정말 너무 이렇게만 났어요. 여기 조금 나고요, 요 중간에만 조금 나고 나머지는 정말 새하얗게 말씀드렸던 제 로망과는 이제 관련이 없는 정도의 어떤 수염이 되다 보니까 오랜 시간 이제 이거를 내려놓고 있었죠. 그때쯤에 그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수염을 기르고 나오시는 연예인분들이 많이 계셨어요. 제 기억에 이제 되게 잘생긴 분이시죠. 에릭이라는 분도 계셨고, 이 차승원 님이죠. 수염을 기르셨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그걸 기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이제 나질 않으니까 어쨌든 좀 그걸 접어두고 있었는데, 제가 수염 기른 지 몇 년 됐거든요. 3년 정도는 이제 되는 것 같아요. 거의. 제가 그때 갑작스럽게 이제 그 맹장이죠, 충수 돌기염이라고 하는 그 맹장염 그 증상이 와가지고 좀 갑작스럽게 입원을 할 일이 있었어요. 그때 이제 입원을 해서 한 4일이었나요? 4일이었나 5일이었나 한 그 정도는 그냥 누워서만 지내는 시기가 있었어요.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러고 있으면 아파서 면도를 하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.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정도 있다가 거울을 봤는데 제가 생각하던 이렇게만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해서 수염이 다 나더라고요.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. 마침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도 좀 이상할 게 없던 시기다 보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마스크를 쓴 채로 수염을 기르고,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. 네네. 찾아보면 제가 수염을 막 길렀을 때 이렇게 내려오던 그 사진도 있을 텐데. 네. 어쨌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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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때부터 수염을 기르기 시작한 게 돼서 한 번씩은 이제 볼 부위를 더 이 면도를 해보기도 하고 좀 길러보기도 하고, 이게 제 나름의 재미가 되어서 여태까지 그냥 잘 기르고 있습니다. 저희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들을 포함해서 주변 분들, 저희 가족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서 다행히 질책보다는 응원을 좀 해주시는 편이라서 그 성원에 힘입어서 그냥 편하게 잘 기르고 있습니다. 수염이 있으면 장단점이 혹시 있을까요? 장점이라고 하면요, 사실 다른 것보다 아까 제가 로망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. 자기만족이 꽤 커요. 외출을 하기 전이나 이렇게 내가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봤을 때 유독 좀 마음에 안 드는 날도 있고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 날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. 이 수염이라는 게 생각보다 인상에 주는 그 부분이 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변수가 별로 없어요.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일하면서 항상 같은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. 외형상의 어떤 큰 차이를 이제 나타내지는 않으면서 하루하루 반복적으로 이제 진료를 하게 되는데, 나름의 큰 재미가 되기도 해요. 리프레시가 되는 이제 이런 부분도 저에게 있어서는 나름의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단점은 생각보다 좀 디테일해요. 첫 번째로는 이게 수염 기르면 그냥 면도할 필요 없으니까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근데 오히려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전면부를 다 면도를 하는 것보다 이게 더 귀찮아져요. 면도를
이제 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있잖아요. 이렇게 모양이 자빠지는 게 아니라 진짜 사방 온 군데에서 수염이 되게 잘 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되게 관리 안 된 지저분한 느낌을 주기도 굉장히 쉬워요. 어느 부분에서는 좀 더 잘 나고 어느 부분은 좀 덜 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삐쭉빼쭉한 느낌도 있고요. 얼굴의 일정 부분만 좀 더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면도를 오히려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? 라는 게 하나의 단점인 것 같아요. 수염이 없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면도가 사실은 조금 더 세밀해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나름의 불편감이기도 하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잘들 아시는 이제 털이 자라고 이제 그 부위를 어느 정도 피부를 막고 하다 보면은 염증의 이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귀찮음보다 더 큰 단점인 것 같아요. 이를테면은 모낭염이 쉽사리 이제 발생하지 않던 부위에서도 그 부위에 털이 자라고 수염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하다 보면은 세균 증식의 가능성이 사실은 더 있거든요.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가벼운 염증이 좀 났다가 없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. 일단은 그 세균 증식의 어떤 위험 때문에 모낭염 발생 가능성이 오히려 하루에 좀 깨끗하게 면도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을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단점인 것 같고, 별개로 또 하나의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면 음식을 먹거나 무언가를 이제 마시는 상황에서 생각보다는 잘 묻어요. 네, 그래서 청결에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이제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기르는 걸로 이제 아실 수 있다시피 사실 그런 단점들을 상쇄할 만하게 제 스스로 느끼는 나름의 이제 뭐 자기 만족이라는 장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.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기 면도기를 그냥 써요. 그러니까 수염을 기르지 않던 시기에 사용하던 전기 면도기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저만의 도구거든요. 그래서 이게 나름 굉장히 세밀하게 면도를 하는 게 가능해서 나름의 어떤 기술이 생겨서 일정 부분이 좀 더 길다 그러면 전기 면도기를 살짝만 갖다 대서 그 부위를 이제 짧게 자른다든지, 면도 자체 뭐 사용하는 도구는 특별할 게 없어요.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쪽가위 같은 거 있잖아요. 털 정리하는 그런 것들은 간혹 사용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좀 길이가 너무 길게 지저분하게 보기 싫게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만 뭐 좀 잠깐 정리를 해준다든지. 그리고 하나 있다. 그 바리깡이라고 하죠. 그 수염 전용의 이제 그 바리깡이 있어요. 머리를 자르는 기계와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수염 전용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. 캡을 씌우면은 그 어떤 일정 미리로만 잘리게 되어 있는 그게 있어요. 한 5단계 정도로 돼서 그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. 그걸로 해서 이제 너무 길다 싶으면 한 번씩은 좀 전체로 길이를 조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기르고 있습니다. 혹시 그 제품 알고 계신가요? 전기 면도기는요, 그 변요한 님이 광고하시는, 아까 까먹었어요. 수염 나는 분들을 뵈면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진짜 분이, 사실 요즘 같아서는 제일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세요. 그 변요한 님이 광고하시는 브라운의 이제 이 시리즈 9 그 면도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 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여러 버전이 나오지만은 그 자체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절삭력도 좋고요. 다만 이제 소리가 되게 좀 시끄럽다는, 막 굉장히 크거든요. 근데 소리가 큰 것만큼 절삭력도 굉장히 좋고요. 깨끗하게 깔끔하게 면도도 잘 되고요. 그래서 면도기는 저는 그거를 사용을 하고요. 뭐 사용한다고 뭐 변요한님처럼 되지는 않겠지만, 나름의 이제 그렇게 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제 그 면도기를 사용을 하고, 바리깡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에서 나오는 바리깡을 사용을 해요. 그거는 이제 뭐 충전식도 아니고 배터리를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. 되게 가볍고 간단한 거에 가격도 되게 저렴했어요. 그거 대비해서 되게 성능이 좋아서 몇 년간 잘 쓰고 있습니다. 근데 변요한님이랑 안 닮았죠? 알겠어요. 어리지, 변요한님이 더 어리시잖아요. 당연하죠.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. 그럼요.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걸 로망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. 그쵸.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수염이 나는 분들을 이제 막 보잖아요.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너무 멋있는 거죠. 너무 멋있어요. 예전에 이제 처음 그분을 뵀던 게 드라마 그 미생에서 이제 뵀었잖아요. 근데 그때 봤던 느낌이랑 그 이후에 이제 일상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잖아요. 너무 멋있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리고 실제로 막 이제 이를테면 SNS 같은 거 보면은 왜 이제 그분이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다니시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. 사실은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팬심 같은데 제 로망에 가깝습니다. 굉장히 멋있어요. 그래서 따라할 수 없지만 좀 따라하고 싶습니다.
모낭염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면, 이 모낭을 이제 한자로 풀어서 쓰면은 털모자에 주머니 낭자를 써요. 그게 말 그대로 털 주머니가 되는 거거든요.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털이 나는 부위에서 잘 발생하는 염증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. 수염 부위에서 굉장히 호발하는 그런 증상이고요. 뭐 드물지 않게 눈썹 주변이라든지 뭐 기타 헤어라인들을 이제 위시해서 발생하기도 하는 증상인데, 사실 이제 이 남자분들에게 있어서의 모낭염은 사실상 이 수염이 나는 부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. 면도라는 게 도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칼날이 피부를 말 그대로 자극을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,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수염을 절삭하게 되는 이 행위거든요. 정도에 따라 덜하고 더할 수는 있겠지만은 면도 자체가 이 모낭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낭염에 있어서는 사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데, 하루에 한 번씩 거의 대부분 성인 남성의 경우는 면도를 하시거든요. 그 수염, 그 모량이 너무 많거나 이 빽빽하지 않아서 조금 텀을 두셔도 된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한 번 너무 타이트하게가 아니라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조금 늘려주는, 자극의 어떤 텀을 최소화해 주는 게 사실상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고요. 기본적으로 모낭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 나리 피부를 직접 이제 자극하는 날면도기의 형태보다는 전기면도기가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.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전기면도기는 똑같이 이제 날이 있지만 그 날을 이제 보호해주는 그 이제 막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절상력이 조금 덜할 수 있다라는 불편감들을 전기면도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, 모낭염의 경우는 어쨌든 그 날 자체가 피부를 자극하는 거를 좀 줄여주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전기면도기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,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. 날면도기 사용하시는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세안을 하시다가 보통 그 거품 자체를 이용해서 면도를 많이 하시거든요. 거품 자체는 좀 충분하게 해서 약간 베이는 듯한 그런 자극을 최소화해 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폼을 충분히 사용해 주시고요. 면도의 텀을 조금은 늘려주시고, 그리고 날면도기보다는 전기면도기가 가능하다면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, 일반적인 날면도기를 사용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드러운 폼의 형태를 충분히 사용해 주시게끔 말씀드리는 게 모낭염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여드름 치료를 하러 내원을 하셨어요. 근데 이제 제가 뵀을 때 사실은 이게 여드름이 아니고 모낭염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곧잘 있거든요. 전체적인 증상을 보면서 이게 일반적인 여드름일지 모낭염일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좀 정확한 부분이 될 텐데요. 여드름하고 모낭염하고 구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피지라는 재료가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로 일단은 구분을 해요. 여드름은 무조건 피지를 재료로 해서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피지의 어떤 분비에 따른 증상이 가벼운 부위도 있고 좀 무거운 부위도 있지만 결국에 덜 심한 부위와 더 심한 부위,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여드름의 경우에는 전조 단계, 준비 단계가 있어요. 비염증성의 면포라고 하는 이 좁쌀 여드름이 쭉 깔리듯이 발생을 해요. 그런 다음에 그것들이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할 때 이 농으로 변한다라는 의미거든요. 화농이라는 게. 그래서 비염증성의 좁쌀 여드름들이 이렇게 생겨 있다가 하나 두 개씩이 이제 화농이 되는, 비염증성의 증상과 염증성의 증상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거든요. 화농이 막 많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빽빽하게 그 자잘한 비염증성의 좁쌀 여드름들이 같이 혼재하는 경우들이 이제 여드름의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모낭염의 경우도 뭐 물론 분포를 좀 넓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, 모낭염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특히나 특정 부위에서의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발생, 이거를 이제 모낭염을 설명할 때 가장 주되게 드리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면포라는 게 일부 뭐 조금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개체수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부위, 이를테면 턱 중앙 부위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빨갛게 부어오르는 염증이 하나 생겼다가 또 없어지면 옆에 하나 부어있고 또 없어지면 옆에 하나 부어있고, 그러면서 빨간 자국들을 좀 많이 늘려나가는 이런 형태인데, 실상 따지고 보면 막 부어있어서 막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염증들의 개수는 많진 않은 거예요. 이게 이제 이 모낭염의 비교적 좀 깊은 형태의 염증의 양상이 되고요. 좀 피부가 얇은 부위들 있잖아요. 입술 주변이라든지 뭐 눈썹 주변 이런 데는 자잘한 농 있죠. 바로 톡 하면 이제 터질 것만 같이 생긴 그런 이제 하얗거나 노란 농이 이제 있는, 주변부가 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농만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, 이런 코 주변 부위 사이라든지
부위라든지 이제 얇은 부위에서는 짜잘한 하얀 농을 많이 좀 동반을 하는 비교적 좀 얕은 고름물집 형태의 모낭염, 이런 식으로 이 모낭염의 증상을 좀 구분할 수 있어요. 가슴 상단 중앙부라든지 뭐 아니면은 등 부분 혹은 뭐 이제 엉덩이 상단 뭐 이런 식으로 모낭이 발달해서 염증이 잘 생기는 그 특정 부위들이 조금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증상이 과연 존재하는지 얼굴의 좀 전체적인 양상을 확인하면서 이게 모낭염의 증상인지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여드름의 어떤 증상인지 이거를 좀 구분을 하고요. 뭐 당연히 혼재하는 경우도 있어요. 모낭염이 동반되고 있는 여드름의 어떤 증상일 수도 있겠는데, 다만 어떤 증상이 더 좀 그 주된 증상으로서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도 사실 전체적으로 뵀을 때는 충분히 가능해요. 결국에는 내원해 주셨을 때 좀 자세히 뵙고 나서 이제 이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레이저 제모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낭염 증상에 있어서 확실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결국에는 염증도 이 밥이죠. 이 재료가 필요한 거거든요. 이제 털이 나는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털이 나고 하려면 그 털이 자라날 수 있게끔 하는 그 일련의 재료들이 필요한 건데, 레이저 제모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재료들이 쉽사리 쌓이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, 환경을. 그러니까 당장 이제 뭐 제모를 했을 때 빨개지고 오히려 모낭염이 더 한 번에 좀 자잘하게 일어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,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복적으로 제모를 하시면서 그 모낭 활성화가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모낭염 발생 가능성도 당연히 좀 떨어지고요.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이제 제모가 되면서 이제 모량도 줄고요. 면도에 대한 필요성, 그러니까 면도에 대한 자극 자체도 떨어지면서는 자연스럽게 자극 요소가 더 없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더 이제 모낭염 발생 가능성도 떨어지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털 자체가 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이 세균의 어떤 증식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, 그런 요소들이 많이 없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장기적으로는 모낭염에 있어서의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, 다만 이런 건 있어요. 모낭염이 막 왕성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제모 시술 자체가 그 모낭염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겠거든요. 뭐 의료진 분들께서 당연히 시술의 텀이라든지 이제 시술의 강도라든지 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정을 해주시겠지만은, 모낭염 증상이 워낙 왕성하게 발생하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을 때 제모 시술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고요. 시술을 만약에 하셨는데 모낭염이 쫙 좀 일어났다 그러면은 일주일 있다가 다음번에 이제 제모 시술이 뭐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텀이 염증을 좀 완화시키는 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텀은 당연히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왁싱의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물리적인 형태로 털을, 모낭 그 자체를 뽑아내는 방식이거든요. 뽑아내는 과정에서 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나름의 이제 그 모낭 입구랑 이 본드가 생겨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인위적인 어떤 이 힘을 가해서 뽑아내는 거거든요. 그 과정에서 모낭에 상처가 나기가 되게 쉬워요. 아무래도 이제 모낭염 관련해서 털을 정리를 한다라고 접근을 했을 때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불가피한 상처가 많이 날 수 있는 왁싱의 경우보다는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태워내는 형태의 제모 방식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에는 충분한 보습이에요. 이게 피부 표면이 미세한 상처들을 입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뭐 연고를 바르는 것도 이제 그것 때문이겠지만은, 어느 정도는 피부가 빠른 회복이 될 수 있게끔 보습력을 가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발라주시는 게 당연히 더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. 사실은 이제 이 세균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. 면역 기능의 어떤 악화 요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사실 이 증상은 필연적으로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. 이런 경우에는 잘 쉬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. 특히나 이제 수면 패턴과 스트레스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이 모낭염에 있어서 큰 자극 요소가 되거든요. 뭐 음주나 흡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악화 요인이고요. 내 몸에서 충분한 어떤 휴식이나 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몸에서 사인으로서 그 염증을 이제 표현하는 이제 이런 어떤 개념의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. 디테일한 어떤 증상의 발생 기전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비슷한 어떤 경로로 발생을 하는 그런 증상들이거든요. 피곤하거나 휴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가 과해서 어떤 그 염증에 대한 이 그 항염증 기능이 몸에서 많이 떨어졌을 때 워낙 잘 발생하는 증상이니까, 제모라든지 어떤 왁싱이라든지 이런 시술 이후에 염증이 좀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후의 스케줄은 좀 편안하게 잡아주시고 좀 휴식을 잘 해주시는 게 이 연고를 사용하시고 이제 시원하게 해주시고 보습도 잘 해주시고 이런 처치와 더불어서 어찌 보면 되게
중요한 효과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 외의 경우에도 그냥 일상적으로 모낭염이 잘 발생하시는 경우라고 하면은 내 몸이 어느 정도는 휴식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충분하게 보상 차원에서의 휴식을 취해 주신다면은 그 회복에 되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